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나이로만 치면 중고생 아이 하나쯤은 있을 법한 나이지만 아직 전 미혼이에요. 첫사랑에 실패해서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좋은 사람이 생겼을 땐 결혼할 여건이 안 됐고 일도 생활도 안정이 돼서 결혼을 생각하게 됐을 땐 남자가 안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 나이까지 미혼으로 남게 되었어요.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친척들은 언제 시집갈 거냐, 그렇게 혼자 늙어 죽을 거냐, 죽으면 제삿밥은 누구한테 얻어먹을 거냐 등등 말도 많고 타박도 많았어요.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안 하고 살던 친척들도 집안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오랜만에 만날 때마다 안부 인사처럼 가볍게 제 결혼에 대해 한마디씩 참견들을 하곤 했어요. 언제부터 자신들이 내 인생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런 문제들이 한 방에 해결됐지 뭐예요. 저보다 6살 어린 남동생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덕분에 말이에요. 그 바람에 제 결혼 얘기는 싹 사라졌어요. 다들 갓난쟁이 조카한테 정신이 팔려서 제 결혼 따위엔 신경도 안 쓰게 됐거든요. 내심 얼마나 다행이던지. 그런데 이게 제 발목을 잡게 될 줄은 몰랐네요. 남동생네는 결혼한 지 5개월도 안 돼서 아들을 낳았어요. 혼자 임신이었던 거죠. 올케가 워낙 마른 몸이라서 임신한 티가 안 났었지만 결혼 당시 이미 4개월을 넘어서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남동생네는 그 사실을 감쪽같이 속이고 결혼을 감행했던 거예요.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야 혼전 임신인 걸 알게 된 엄마는 그동안 찍소리도 안 하고 자신을 속였다고 엄청 욕을 했어요.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애 낳으면 내가 다 키워준다고 그랬지 뭐야. 그나저나 이걸 어째? 당장 다음 달부터 오여산에 스크린 골프장 봐주기로 했는데. 어쩌긴 뭘 어째. 손주 봐야 돼서 가게 못 봐준다고 말해야지. 별 수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난처한 표정으로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되면 내가 이 걱정을 하겠니? 이미 3개월치 성금까지 받아 썼단 말이야. 지난번 개돈 빵꾸 난 거 메우느라 빌린 오여사 돈으로 가름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일찍 나을 줄 누가 알았냐고. 그나저나 진짜 이거 어쩌니? 상견례 자리에서 손주는 자신 손으로 봐줄 테니 걱정 말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엄마는 이제와 후회를 하셨어요. 그렇다고 사돈내외 앞에서 큰 소리까지 쳐놨는데 이제 와서 손주를 못 봐준다고 하시기도 뭐하고 말이에요. 툭 하면 말부터 지르고 보는 엄마 성격 탓에 이번 일도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번 일은 엉뚱한 대로 불똥이 튀고 말았어요. 바로 저한테요. 뭐? 나보고 애를 보라고? 엄마, 나 처녀야. 애는 낳아본 적도 없는 처녀라고. 근데 내가 무슨 애를 키워? 그것도 갓난쟁이를? 난 못해. 절대 못해. 엄마는 자신이 옆에서 많이 거들 테니 제발 3개월만 대신 애를 봐달라고 부탁했어요. 엄마가 이러는 데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동화에 들어갈 사파를 그리는 프리랜서 사파 작가거든요. 직장인들처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이 매일 있는 게 아니라서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편이죠. 그렇다 보니 엄마는 종종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인 줄 착각하세요. 예를 들어 집에서 노는 주제에 뭐가 바쁘다고 전화를 안 받아? 집에서 노는 주제에 이럴 때 집에 와서 일 좀 도울 것이지. 대략 이런 식이죠. 이번 일만 해도 그래요. 애 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엄마 눈에는 제가 집에 있다는 것만 보이는 거죠. 이기집애야, 너 생각 잘해야 돼. 막말로 네가 당장 시집을 갈 것도 아니고 시집을 간다 쳐도 그 나이에 애 갖는 게 쉽겠냐고. 그럼 네 제사상은 누가 차려주겠니? 누구한테 제사밥 얻어먹겠냐고. 우리 민우밖에 더 있어? 고모가 돼선 조카가 차려주는 제사밥 꽁으로 얻어먹을 생각인 거야? 그러니까 딱 3개월만 나 대신 봐줘. 엄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너도 여잔데 닥치면 애 하나 못 보겠니? 엄마가 이렇게 부탁한다, 응? 엄마는 3일 밤낮을 제 집에 찾아와 조카 육아를 부탁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딱 3개월이라고 선을 긋고는 조카를 봐주기로 했어요. 그때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야 했는데 며칠 뒤 남동생이 조카를 데리고 제 집으로 왔어요.
올케가 산후 우울증이 심해진 탓에 회사에 휴가를 내고 대신 육아를 떠맡았었던 남동생은 지옥에서 탈출한 사람처럼 화색이 돌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팔자에도 없는 육아를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3개월이라고 못 박았던 게 어느 순간 1년이 되더니 2년으로 늘고 결국에는 4년째가 되었어요. 3개월만 봐주면 당신이 손주 육아를 맡아 하겠다던 엄마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결국 육아에서 발을 빼셨죠. 그 사이 조카의 육아는 저와 남동생네가 나누어서 하게 되었고요.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온 남동생네는 아침에 조카를 저희 집에 데려왔다가 퇴근 후 저희 집에 들러 조카를 데려가요. 그 사이 저는 조카 밥을 챙기고 씻기고 놀이와 간단한 공부를 시키고요. 일반 아이 엄마처럼 육아를 하는 거죠. 처음엔 여느 초보 엄마들처럼 저 역시 시행착오를 겪으며 육아를 익혀나갔어요. 육아 블로그나 육아 서적을 보면서 조카를 돌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갓난아이 때는 정말 난감했어요. 책이나 블로그에 적힌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조차 어찌나 버겁던지. 시간 맞춰 분유 타먹이고 트림시키고 기저귀 갈아주고 씻기고 재우고 밤에도 중간중간 일어나 우는 조카를 돌보느라 다크서클까지 생길 정도였죠. 1시간만 맘 편히 자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것 외엔 소원도 없을 만큼 잠이 절실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과정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일은 마감 끝나면 그 순간부터 해방이지만 육아는 끝이 없어요. 퇴근도 휴가도 없죠. 그냥 시작과 동시에 쭉 이어지는 거예요. 애가 자랄 때까지 쭉. 무한 도돌이표죠. 그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몰라요. 제가 겪어보니 애 키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더라고요. 독방 육아에서 지금의 상태로 변한 건 그로부터 1년 뒤였어요. 그 사이 올케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육아를 함께 할 수 있게 됐거든요. 하지만 올케가 복직을 하는 바람에 저희 조카 육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독방 육아 때 비하면 천국이죠. 동생 내외 출근부터 퇴근 시간까지만 봐주면 되니까요. 게다가 주말엔 자유의 몸이고요. 학창시절 이후 이렇게 주말이 기다려지게 될 줄은 몰랐다니까요. 주변에선 이런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해요. 제 자식도 아니고 왜 조카를 키우냐고요. 다른 건 몰라도 애 봐준 공은 없다고요. 솔직히 그 말에 공감해요. 조카가 막 걸음마를 할 때였는데 온 집안을 아장아장 걸어다니다가 서랍 모서리에 찍혀서 이마에 피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퇴근해서 애 이마를 본 남동생이 저한테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저 역시 조카가 다친 게 속상한데 남동생한테 싫은 소리까지 들으니 그날 밤은 정말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뿐인가요? 조카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찌나 남동생이랑 올케 눈치가 보이는지 돕겠다고 나선 제가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게 되더라니까요. 그럼에도 조카를 계속 보고 있는 건 그간 조카한테 든 정 때문이에요. 요 조그마한 녀석이 눈에 밟혀서 내칠 수가 없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아이니까요. 육아는 처음이라 조카를 키우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거든요. 내가 지금 하는 방식이 맞는 걸까? 혹시 내 조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 아닐까? 제 식습관부터 말투까지 아이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나쁜 습관은 고치게 되기도 했어요. 아이가 금방 따라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조카 육아에 빠져 살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조카를 키우면서 읽어줄 동화를 찾다가 차라리 내가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직접 원고를 써서 더미북 그림책을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걸 편집장님이 저희 집에 왔다 보시곤 시리즈로 총 3권짜리 계약을 하자고 제의한 거예요. 솔직히 너무 탐나는 제안이었어요. 그동안 남이 쓴 글에 그림만 그려오던 제가 진짜 책을 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바로 계약을 해버렸어요. 문제는 원고 수정에 사파 추가까지 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는 거예요. 조카를 돌보며 하기엔 더더욱 그랬어요. 그래서 올케한테 전화해 사정을 말했죠. 3개월 정도 조카를 못 봐줄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글쎄 뭘 하는지 아세요? 어머 언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일 관둘 때도 한 달 정도는 기한 두고 말하는 게 원칙인데 다음부터 당장 애를 못 본다고 그러면 어쩌냐고요. 그럼 나보고 당장 어쩌라는 거예요. 막말로 저희가 언니한테 매달 드리는 돈이 얼만데 이래요. 아, 완전 진짜 기가 막혀서 정말. 올케, 지금 뭐라 그랬어? 돈? 나한테 주는 돈이라고? 올케가 나한테 돈을 줬다는 얘기야? 민우 봐주는 돈을 줬다는 얘기냐고. 뜸들이지 말고 말해. 말하라고. 제 말에 올케는 황당하다는 듯 퉁명스럽게 말하더군요. 뭘 새삼스럽게 모른 척 하세요? 벌써 4년 넘게 잘 받아왔으면서? 게다가 올 초에 20만 원을 올려달래서 매달 20씩 더 넣어드렸잖아요. 금시초문이었어요. 전 지금껏 조카를 보면서 동생네한테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거든요.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것도 아니고. 올케, 나 그 돈 얘기 처음 듣는 거야. 지금껏 민우 보면서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고. 난 받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돈을 줬다는 거야? 알고 보니 그동안 동생네는 매달 엄마한테 통장으로 돈을 보내왔더라고요. 엄마는 중간에서 나 몰래 그 돈을 받아 착복해 왔던 거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그동안 남동생과 올케가 저한테 당당하게 이것저것 요구했던 일들이 이해가 갔어요. 돈을 그렇게 내고 애를 맡기니 저를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취급을 했던 거죠.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딸한테 자기가 책임지기로 한 일을 떠넘겨 놓곤 중간에서 돈까지 떼먹은 엄마도 밉고 돈 좀 준다고 지 애 봐주는 누나를 부리는 사람 취급한 남동생과 올케도 싫고 무엇보다 지난 4년 동안 멍청하게 속아서 조카 육아를 떠맡고 살았던 제 자신한테 제일 화가 났어요. 생각 같아서는 당장 엄마랑 남동생네를 불러 한바탕 지르고 싶었지만 괜히 준비 없이 그랬다간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얼마 뒤 있을 엄마 생일을 좀 앞당겨서 이번 주 주말에 하자고 했어요. 엄마 생일날은 평일이라서 남동생네랑 모여서 식사를 하기 힘들다고 말이죠. 뾰로통하던 엄마는 유명 한정식집에서 엄마 친구들까지 불러 하자고 했더니 반색을 하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남동생한테도 전화해 이 같은 얘기를 했더니 칠순잔치도 아닌데 그깟 노인네 생일상을 뭐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차리냐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하지만 밥값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올케랑 몸만 오라는 말에 금세 태도를 바꾸고는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디데이로 잡았던 엄마 생일날이 되었어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을 나섰죠. 예약해둔 한정식집으로 갔더니 엄마랑 친구분들은 이미 와 계시더라고요. 친구분들은 연신 립서비스를 하셨어요. 딸 자식 잘 둬서 이런 데서 생일밥도 먹는다고 부럽다시며 결혼에 속 썩이는 자식보다는 혼자 살더라도 부모 잘 챙기는 자식이 최고라고 말이죠. 잠시 뒤 남동생 내외가 조카를 데리고 들어왔고 그렇게 우리는 주문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올케가 생신 선물이라며 엄마한테 돈 봉투를 내밀었어요. 엄마는 봉투 속 액수를 확인하고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저 역시 엄마한테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이런 데서 밥까지 사면서 또 무슨 돈 봉투까지 준비했냐고 하면서도 입은 귀에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시고는 표정이 확 굳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양육비 청구서? 그동안 엄마가 착복한 내 몫의 돌보미 비용을 적은 청구서야. 올케한테 한 달에 150만 원씩 3년 동안 받았다며? 올 초부터는 20만 원씩 올려서 매달 170만 원씩 받았고? 많이도 받았네. 엄마, 어쩜 사람이 그래? 나한테는 10원짜리 한 장 안 주고 어떻게 그 돈을 혼자 먹을 생각을 했대? 아무리 내 엄마라지만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남이면 당장 형사 고발감이야. 그래놓고는 매달 따박따박 나한테 용돈까지 받아갔어? 내가 지난 4년 동안 민우 돌보랴 일하랴 발 동동 구르며 산 거 몰라? 수면 부족에 육아 스트레스까지 쌓여서 심리상담까지 받은 거 모르냐고. 그런데 그런 딸 팔아서 돈을 뜯어먹어? 내가 깜빡했던 거지 안 주려고 그런 건 아니다. 너도 내 나이 돼봐. 앉았다 일어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고 그래. 그깟 돈 얼마나 한다고? 주면 될 거 아니야. 기집애가 치사하게. 너 그깟 일로 엄마 망신 주려고 이런 자리 마련한 거니? 그래서 내 친구들 죄다 불러낸 거야? 이거 아주 못된 년이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 욕먹이려고 이런 짓까지 해? 내가 이 꼴 보려고 이날 이때까지 널 키웠냐? 아이고 서러워서 정말. 네 아빠가 살아있었으면 내가 이런 꼴은 안 당했을 거다 이 나쁜 년아. 엄마는 조금도 반성의 기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딸한테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더군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했는데 미안한 줄도 모르고 말이죠. 엄마, 쉬워하지 마. 아빠 살아계셨으면 내가 민우 육아를 맡을 일도 없었어. 애초에 민우를 봐주기로 한 건 엄마니까. 그거 하기 싫어서 선물 받아서 일해줘야 한다는 둥 되도 않는 거짓말 한 거잖아. 나한테 민우 떠넘겨놓고 엄마 뭐하고 다녔어? 아줌마들이랑 모여서 화투치고 양육비 가르친 걸로 해외여행 다니고 아줌마들이랑 보톡스 맞으러 성형외과 돌아다녔잖아. 그래놓고 뭐? 나중에 제사밥 얻어먹으려면 조카 잘 키우라고? 그럼 엄마는 제사밥 먹기 싫어? 자식한테 이렇게나 사기치게? 딸한테 치부를 모조리 들킨 엄마는 창피한지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창가로 고개를 돌린 채 한숨만 푹푹 쉬셨죠. 그러자 남동생이 한마디 하더군요. 누나,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엄마 생신이라고 불러놓고 엄마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고. 막말로 그깟 돈 엄마가 좀 쓰면 어때? 그리고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나중에 누나 죽으면 누나 제사 누가 지내겠어? 우리 민우가 지낼 거 아니야. 그럼 조카 좀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차피 나중에 누나가 보상받을 건데 뭘 그렇게 유세야 구질구질하게. 뭐? 구질구질? 그래, 너 말 잘했다. 툭하면 그놈의 제사 타령하는데 그 제사밥 내가 먹을 수 있긴 한 거니? 솔직히 나 민우가 내 제사 지낼 거라고 생각 안 해. 보고 배운 게 있어야 하지. 너 이날 이때까지 아빠 제사 때 밤이라도 한 톨 깎아 올린 적 있니? 툭하면 일 때문에 바쁘다고 늦고 심지어 제사 때 안 온 적도 부지기수야. 어디 그뿐이니? 제사상에 음식 놓는 자리도 모르고 술잔을 오른쪽으로 돌리는지 왼쪽으로 돌리는지도 몰라서 매번 나한테 떠넘기는 게. 그런 주제에 니깎게 뭔 재주를 민우한테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치니? 엄마 죽고 나면 제사 한 번 안 지낼 놈이. 그러니까 네 아들 팔아서 제사밥 업자고 하는 사기 그만 좀 쳐. 나는 그딴 제사밥 먹을 생각 없으니까. 돌봄비 낸다고 지 누나를 종부리듯 하는 놈이 무슨? 솔직히 그동안 내 손에 네 돈 안 들어온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 돈 내가 받아먹고 살았으면 얼마나 더럽고 치사했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 오늘 밥값 나눠내자고 할까봐 그깟 돈 몇 푼 아까워 노인네 생일을 뭐 그리 뻑적지근하게 차리냐고 소리치던 놈이 나보고 구질구질하다고? 누가 더 구질구질한데 이놈아. 지훈아, 너 정말 그렇게 말했어? 엄마 생일상 차리는 돈 아까워서 누나한테 그렇게 말했냐고. 어머,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에이씨, 몰라. 남동생은 인상을 팍 쓰고는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더 길게 말해봐야 자기한테 득될 일이 없다는 걸 안 거죠. 하여간 그 엄마의 그 아들 아니랄까봐 어쩜 돈 밝히는 것까지 똑 닮았나 몰라. 암튼 됐고 앞으로 네 아들은 네가 알아서 키워. 도와달라고 주변에 매달리지 말고. 엄마, 거기 적힌 계좌 보이지? 그건 엄마가 떼먹은 돈 그리로 보내줘. 그동안 우리 민우랑 쌓은 정을 생각하면 그 돈은 안 받고 싶었지만 엄마랑 지훈이 그리고 옳게 하는 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 꼭 받아야겠어. 그리고 나 오늘부터 당신들이랑 영 끊고 살 테니까 앞으로는 절대 연락하지 마. 엄마가 죽어도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마. 엄마 장례식장 갈 생각 없으니까. 오늘 밥값은 엄마가 내. 그동안 엄마가 해먹은 돈 이자로 통쳐줄 테니까. 전 한바탕 쏟아붓고는 식당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가족들과 완전히 연을 끊은 채 살고 있고요. 엄마랑 남동생한테는 일말의 미련도 없지만 내 조카 민우만큼은 매일 매순간 보고 싶고 그리워요. 집에 있던 민우 짐을 챙겨서 남동생네로 보내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고 택배로 조카 짐을 보내고는 한동안은 내 자식 딴 집에 보낸 것처럼 헛헛하고 눈에 밟혀서 혼났어요. 그래서 잊으려고 더욱 일에 몰두했어요. 이제 얼마 뒤면 제 이름을 건 그림책이 세상에 나와요.
나와 내 조카 민우가 함께했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죠. 민우가 그 책을 보고 고모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려 준다면 좋겠지만 아마 그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 제 가슴속에 담아두어야겠죠. 언젠가 우연이라도 만나게 될 그날을 기약하면서요. 털어놓고 보니 마음이 좀 낫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